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전일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소매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까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개선된 수치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권고를 보내 일상으로의 복귀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한 우리 시장에 이러한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찌릿한 시그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지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거나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저희가 함께 활발한 채팅 이어가고 있고요. 또 문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세 분의 전문위원들께 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받는 사람,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종목명과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현재 도화 엔지니어링이 5.38%대 수익률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오리온 홀딩스 역시 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 17,050원인데 목표가 2만 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포트 체크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정재훈 위원님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 전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정말 오랜만에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반등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 얘기가 좀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미국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은 이미 그 부분들에서 반영을 좀 받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당분간 치고 가서 다시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둘 좀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옵션 만기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보면 이번 주 내내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대형 IT 섹터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밀렸던 부분들이 해외 시장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잠깐 해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대만 각권 지수예요. 대만 각권 지수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수요일 날 급락이 나왔었고, 어제 이제 브레이크를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대만 시장도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대만 시장도 일단 박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여전히 그냥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좁은 박스냐, 3,100에서부터 3,200대까지의 좁은 박스냐, 아니면 3,000 언저리대에서의 박스냐, 요거가 이제 결정돼 있는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3거래일 동안 대량 매도가 좀 나왔고요. 5월 달 들어서 6조 7천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뭐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대응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어제 외국인 쪽에서 선물이 좀 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공매도에 대한 우려 부분들도 좀 있어요.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 공매도는 지금 4조 6천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박스권 전략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저점 자리대를 안 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컸는데, 이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반등 시도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한 8만 3천 원 정도가 기본적인 목표치로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빠졌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12만 5천에 13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산업재 쪽 섹터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조선, 건설, 뭐 정유, 뭐 이런 쪽 산업재 쪽 섹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원자재 가격, 철강 가격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좀 정부에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가격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원자재 쪽, 특히나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이 조정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들 업종군들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다른 산업재 쪽 섹터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뭐 건설 쪽이라든가 화학 쪽 또는 조선 쪽에 있어서 이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던, 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동차 쪽에 있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IT 섹터는 좀 밀리지는 않았어요. IT 섹터는 자동차 쪽 섹터는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냥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그래도 자동차 쪽에 있어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쪽 섹터는 여전히 관심에 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10년간 510조를 좀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쪽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 같은 경우도 이 30조를 추가로 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세트업체보다는 이 소부장 쪽이죠. 소부장 쪽 소재, 장비, 부품 이쪽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반도체, 뭐 호황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다라면 현대기아차가 저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쪽이 빠지면서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이 같이 밀려내려온 그 모습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셈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ISC가 제 포트 종목이었어요. 손절을 당해서 10% 이상 손절로 좀 당했었는데,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할 필요성 없다라는 거,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타이밍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MK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최고 실적을 좀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나 넥스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저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좋아 보인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지금 박스권역에서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통신 중에서 LG U+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등이 나왔던
후웨이 같은 경우 눌림목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세계도 어제 조금 깊게 눌림을 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 꿀마 B&H예요. 못 올랐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어제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이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만도입니다. 하락세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만큼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에서는 은행과 보험업종 같이 금리 인상과 관련한 해지 업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크게 올라졌기 때문에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아닌 여전히 경기 민감주가 대세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조선이나 철강 업종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개장 상황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파운드리 비중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8% 상승률 올려 세웁니다. 현재가는 1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위탁 생산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93%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90만 원 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나머지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 이상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2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현대차는 2%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23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강보합권입니다. 0.3% 올라서 33만 8,500원 선, 카카오는 0.46% 올라서 11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보다도 더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97% 상승하면서 3,1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6% 올라오면서 96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는 조금 반대로 파란불 켠 종목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가격 10만 9,900원, 셀트리온 제약은 12만 8,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실적 부진이 발표되며 1.2% 조정받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5만 7,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각각 1%대 넘는 상승률 올려주면서 카카오게임즈는 5만 500원, 에코프로비엠은 16만 5,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알테오젠 약보합권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불 켜줬습니다. HLB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1%대 넘는 상승률 올려주고 있습니다. HLB 32,100원 선, CJ E&M은 14만 7천원 선, 스튜디오 드래곤은 9만 4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는 이지환 전문위원입니다.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우리 이지환 위원님의 종목들 두산 밥캣이 수익률 17%대 올려 세우면서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마찬가지로 지금 철강 업종인데요. 수익률은 거의 10%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9.57% 상승하고 있네요. 네, 포트폴리오 종목들 현재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다른 손실 보는 종목들을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시장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지환 위원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아침에 보니까 새롭네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돌부처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시고 저희가 이제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체크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또 오늘 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16만 원대를 오버했던 주가가 최근 미국 시장의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소폭 조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소폭 밀려 내려올 때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한 이후에 최근 일주일 정도 얕은 매도 물량을 좀 내고 있는데 그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5월달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주선주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감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 초반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 압박을 조금 받았다가 이후에 이제 물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 물량은 롱숏 전략에서 나오는 당연한 물량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개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우려감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인 수급의 기조를 보면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눌림목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공략 포인트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지만 완연하게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매도 압박이 강한 가운데 기술적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상승의 영향으로 일부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추격하기보다는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한 템포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리면서 14만 원 초중반대 여기를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하나생명인데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조정의 원인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부분,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하나생명은 은행주와 함께 대표적으로 이 은행보험은 금리가 상승할 때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상승이 예대 마진의 확대로 가져온다거나 혹은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이익을 좀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좀 반영되면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너무 심리적인 부분으로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조금 받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공산이 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은 여기서 좀 쫓아가면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공략해 들어가는 부분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역시 하나생명도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에 싹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여전히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달 이후에 공매도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롱숏 전략에서 9%, 8%대 나왔지만 이후에 공매도 비중이 3%, 4%, 어제는 2%까지 줄어들면서 공매도의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SO일인데요. SO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정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SO일의 주가가 4월달 이후에 꽤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의 정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원료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 최근에 이제 테러 이슈가 나오면서 정유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마진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단기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도 이득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SO일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단기적으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역시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있죠. 이건 이제 쫓아가면서 들어가면 역시 단기 고점에 좀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역시 이제 SO일 같은 경우도 기관의 이제 집중적인 매수세를 좀 받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도 좀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 선별적으로 매수 접근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쪽에서 지금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공매도의 흐름을 보면 4%, 5%대,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1%가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 물량은 거의 이제 롱숏 전략에 의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면서 볼 필요 있는 소극적인 공매도적인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종목이 LG U+입니다. LG U+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통신주가 흐름이 꽤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통신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수급적인 부분이 큰데요. 기관들이 굉장히 공략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동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상당히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차익 물량을 내는 쪽을 보면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고평가가 되거나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도하는데 통신업종은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LG U+도 최근 이제 PER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14배 아니라 13.89배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통신주가 조금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LG U+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020년 작년 이제 8,800억 대였고 올해는 1조 원대 이제 넘어갈 걸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5G를 두고 상당히 논란은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5G가 궤도권에 올라가고 나면 초반 이 5G가 건설되는 단계에서는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나 부품 소재업종들이 혜택을 받지만 결국 이제 망이 건설되고 나면 통신업체들이 이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통신주에 대한 접근은 외국인들에 대한 접근은 좀 장기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수급상에서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의 특징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관은 빠르게 상승을 시키고 또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통신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기 때문에 LG U+ 같은 경우는 13,500원 여기 전후까지 좀 눌려지는 걸 보고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IT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ETF 물량들이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좀 분할로 접근하면서 보는 전략,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지 않으면
이번 주, 다음 주 초반, 특히 다음 주는 미국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하방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에 매수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눌림목에서 분할로 천천히 공략해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저희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장 상승 출발 강하게 해줬지만 개인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시장에서는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이동이 과연 현물 시장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현재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세가 나왔는데 지금에서는 굉장히 많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KCT가 22% 그리고 한네트가 16%대 급등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요. 이주현 전문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주현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동신건설은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수익률 14% 달성 중이고요. 삼익THK 역시 1.9%대 수익 보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수익률이 지금은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태고 현재로서는 21,000원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현 위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힘차게 출발하니까 목소리도 조금 전보다 더 산뜻해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이 좀 많이 올라야 될 텐데요. 네, 그런 건 아니고 현대코퍼레이션이 지금 주가 상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네, 지금 수익권으로 저희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현대코퍼레이션 사실 이 수익률은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1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 좀 무너지면서 조정이 내려온 부분인데요.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일단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에 한 7개월 이상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제 좀 보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승 중인 종목인데요. 현재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최근 LG 상사라든지 이런 이제 종합 무역 상사들이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현대코퍼레이션도 충분히 그런 상승 흐름세를 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대 하단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점 구간에 왔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저점 매수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라든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 현대코퍼레이션 역시 이 추세대 상승 흐름을 따라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을 봐도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한 25,000원 정도 월봉에 보이시는 이런 저하권까지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목인데 문의 주신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미 일정을 앞두고 나왔던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 백신 허브로 이제 만들겠다. 글로벌 백신 허브를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제 요 관료들 사이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공급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큰 캐파의 이제 생산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어내기에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그 빨리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뭐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뭐 글로벌 백신 허브는 대한민국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의 이제 지적 재산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mRNA 바이러스의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지적 재산권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 파생돼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미국 정부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백신을 생산해서 이제 백신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 상황을 보게 되면 약간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싸움이 좀 붙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진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외교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백신이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아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좀 더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미국에 맞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고요. 거기에 맞서서 좀 함께 이렇게 백신 공급을 동맹국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제 뭐 굉장히 좀 힘든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외교적인 이제 갈등적인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고요. 단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위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살아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글로벌 백신 허브를 대한민국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대통령의 방미 일정까지는 모멘텀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미 일정까지는 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 요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외교적으로 이런 이제 쿼드나 코스 플러스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의 백신 수급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그런 지적 재산권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단기적으로 그 이슈가 나올 때 좀 반짝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인터파크인데요. 인터파크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가 워낙 이제 거대하게 이쪽 MS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 관련주들의 실적이 좀 계속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터파크 자회사 중에 뭐 아이마켓 코리아라든지 굉장히 이제 뭐 B2B 하는 온라인 마켓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나온 실적 보신 것처럼 썩 좋지 않았죠. 일단 완망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자산 대비해서 자본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PBR로는 뭐 한 0.5 수치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도 이제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쉽게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주요 있게 볼만한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인터파크 TV라는 곳에서 이제 홈쇼핑처럼 이렇게 상품을 좀 판매하는 새로운 전략을 좀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먹혀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실적은 흑자로 좀 전환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1분기 실적 나온 것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고요. 요걸 봤을 때는, 큰 흐름 속에서 기술적인, 차트적인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뭐 쿠팡을 다시 뛰어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일단 관망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단기적인 상승 추세 흐름 요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쭉 지켜보시고 현재 조정은 굉장히 잘 기술적으로는 차트 아까 좋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굉장히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뭐 한 5,150원 정도 요 저항 구간이 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해낸다. 그리고 주가 안착한다면 뭐 급등세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대 형성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요 흐름 내에서만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그린 플러스예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이유는 뭐 그 스마트팜이라는 좀 시대에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팜을 원턴키로 해가지고 이제 뭐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설계부터 해서 모든 시공을 갖다가 다 맞춰주는 겁니다. 이 스마트팜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적인 측면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식량난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이 농장을 공장 형태로 만들어서 같은 품질의 농작물을 뭐 기후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생산을 해내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 생각을 한다면 그린 플러스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적인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지금 현재 주가 뭐 시총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한 1,6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실적은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부분이 있다. 한 가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알루미늄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이 알루미늄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6월 22일부터는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의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한 7,000원대에서 발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 단기적으로 그때 가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은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추후에 오버행 이슈 위에 주가 조정 많이 내려오면 이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들 장중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시장 계속해서 상승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현대차에서 8조 원 투자하기로 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까지 상승 동력을 키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현대차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아침부터 강하게 출발했던 디지털 화폐주들 역시 상승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에서는 지금 우선주 랠리가 또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상승 상위 종목들 전부 우선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들도 여전히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3천억대 매수세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자로는요. 김선윤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그 전에 저희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인스코비와 이노메트리 그리고 기아차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는 편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0으로 집계되는데 오늘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와 있고요. 인스코비는 약손실입니다. 매수가 3,190원입니다. 네, 김선현 의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행히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좀 주시고 또 오늘 종목 매매 시그널 여러 가지 있는데 장중 특징주 어떤 거 있을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자, 오늘 보면은,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게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대로, 자동차 업종들에서도 뭐 기아차나 현대오토나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좀 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우선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완전히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 업황에 따른 좀 움직임이 좀 다른데 지금 당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너무 좀 성급했다라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5월 20일 날 미국에서의 또 반도체 회의를 통한 여러 또 이슈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슈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꾸준하게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오늘장에서도 양매도를 좀 보이고 있어요. 어제도 외인이 상당히 좀 매도가 많았고 이 흐름들이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이 움직임 자체가 아직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조만간의 좀 움직임을 판단해 볼 때 바닥을 좀 확인하고 과도한 하락에 따른 외인들의 매수 가담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빠른 좀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목들을 좀 보자면 우선은 삼성생명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꾸준하게 4월 초부터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56%가 성장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인데요. 삼성생명은 실적도 좋지만 삼성 내의 지배구조 이슈의 그 변화에 따른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이 포인트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추가로 지금 수장의 부재지만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광복절 특사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다시 공석을 메워준다면 주가의 또 삼성 전체 그룹의 좀 흐름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꼭 좀 조정 시마다 매수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959%가 상승을 했다는 게 며칠 전 소식이에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주가 자체도 정말 잘 가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항공기 관련, 비행기 관련 쪽이고 항공기 엔진 제작 기업이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업황의 상황에서 봤을 때 항공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아나 이제 항공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약간 튀는 모습 살짝 보이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미 다른 종목도 보자면 제주항공 꾸준하게 상승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코로나 백신 이슈들이 나오고 난 시점부터 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쉽사리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매출 자체가 갑자기 급 발진하듯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올해. 그러면 올해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서 좀 투자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시장이 내년 상반기나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이 꺾이더라도 이 항공 관련이나 여행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종목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백신은 다 접종이 들어갈 테고 웬만해서는. 그렇다면은 관련주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비행기 또 매출 확대해서 항공주도 같이 또 오르겠죠. 덩달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조정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신세계 이제 백화점인데 요즘 백화점주들 다 좋아요. 저도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백화점주들 보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방송에서 강의할 때도 백화점주들 올해 끝까지 보시면 너무너무 좋다. 진짜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현대백화점도 좋고 신세계 다 좋은데 신세계 같은 경우가 보면은 또 굉장히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마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추세적으로 잘 가져다가 최근에 꺾이긴 했어요. 근데 이걸 시세 하락 이탈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조정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백화점 매출이 2분기 더 좋을 거고요. 3분기, 4분기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자체가 더 강할 거란 말이에요. 쉽게 꺾이는 매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말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백화점을 가보면 사람 정말 좀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 당분간의 흐름이 너무 강할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시고 계속적인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는 백화점 좋게 보고 있으니까 관심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호석유가 많이 밀렸어요. 정유주 강세 속에 금호석유는 좀 약간 다른 쪽인데,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랑 정유주랑 좀 다르게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석유화학이라면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소비재 관련으로 좀 맞춰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가 최근 6거래일째 연속 하락, 오늘도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가 강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소비 촉진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저런 이슈들 다 확인해 보자면, 경기 회복 시도에 맞춰서 금호석유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 종목을 쉽게 다시 빠진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라, 현 구간대부터 해서 매수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아직 플러스 잘 유지하고 있고 오후장에 좀 더 상승 흐름을 기대하는데 역시나 좀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보다 좋지는 않지만 좀 더 좋은 흐름 기대하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금호석유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손실률을 줄여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0.5% 상승해서 3,137선, 코스닥 시장 0.58% 올라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은 부디 꼭 큰 상승 이루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모두 빨갛게 물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